안녕하세요.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의 주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발달놀이 육아법이라는 책 참고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주의력에 대한 체크리스트 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주의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몇 가지 기능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게임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주의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것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것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 시간 자체를 즐겁게 여기기도 하고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동안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받을 수 있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무언가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학습한 것들이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학습이 일어나고 학습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많이 경험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죠. 발달놀이 육아법이라는 책에 주의력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응답으로는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이렇게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이의 주의력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지, 이게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런 걸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준이 되는 점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어떤 주의력에 대한 특성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의력 체크리스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주의가 금방 흐트러져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과제에 집중하지 못한다. 2번, 단조로운 이야기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방 졸려하거나 멍해진다. 3번, 끈기가 필요한 일이나 복잡하게 얽힌 과제를 힘들어한다. 4번, 무언가를 깜빡하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5번, 무언가를 신중하고 집중하는 일에 서툴러서 쉽게 산만해진다. 6번,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주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집중하지 못한다. 7번, 물건 찾는 것을 힘들어하며 실수를 알려줘도 금세 잊어버린다. 8번, 뭔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9번,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전에 했던 약속이나 시간을 잊어버린다. 10번,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동작이 멈춰진다. 이렇게 10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주의력이 하는 역할에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좀 더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낮아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주의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어떤 종류에서 어떤 면의 주의력이 좀 더 낮은지 세부적으로 알면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연습이나 훈련을 더 할 수 있겠죠. 이 발달놀이 육아법에서 소개하는 4가지 주의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의 지속입니다. 방금 했던 체크리스트에서 1번에서 5번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금방 다른 일에 주의가 흐트러지고 공부나 과제도 좀 길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요. 과제를 할 때 다른 일에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끈기가 필요한 과제나 좀 더 복잡한 과제,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해내지 못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주의에 지속이 어려운 아이들은 했던 과제를 반복 연습할수록 그 과제의 수행이 좀 더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 했을 때 제일 그 수행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의의 지속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훈련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계속 반복 연습하는 것이 아이에겐 좀 더 주의력을 끌어내는데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또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면서 적절하게 아이에게 신선함을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적 주의예요. 주의력 체크리스트에서 6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선택적 주의는 관련이 없는 정보에 흐트러지지 않고 관계가 있는 정보에만 주의를 선택적으로 기울이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 선택적 주의가 약하면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이나 관계가 있는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폐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적 주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세 번째는 주의의 전환입니다. 아까 했던 주의력 체크리스트에서 8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환은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빠져있는 자극에서 나와서 다른 자극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한 가지 자극에 푹 빠져서 여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물건을 찾거나 자기의 실수를 체크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선택적 주의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흥미에 과한 몰입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주의의 전환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서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자신이 주의를 잘 전환시키지 못한 결과겠죠. 네 번째는 주의의 분배입니다. 주의력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10번에 해당하는 요소인데 주의의 분배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에 주의를 분배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의의 전환 그리고 주의의 분배 이런 것들을 둘 다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한 가지 행동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아래에 있는 자료들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때로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를 계속 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의 전환이랑 주의의 분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주의의 지속이 학업이나 학력 이런 것들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주의의 분배, 주의의 전환, 선택적 주의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택적 주의, 주의의 전환, 주의의 분배와 관련된 주의력에 관련된 이런 기능들은 사회생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소성이 높은
아주 어린 연령대에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면 충분히 훈련과 연습을 거쳐서 아이들이 선택적 주의, 주의의 분배, 주의의 전환 같은 것들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의력과 관련된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발달놀이 육아법이라는 책에는 게임들이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게임이 뭘까 찾아보시고 하나하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의 그런 게임이나 연습들이 굉장히 과제 같지 않고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로 더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챕터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게임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의력 게임으로 첫 번째 제가 소개할 거는 코 만지기 게임입니다. 이거는 어릴 때 사실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아마 잊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앞에 앉아서 코코코코코코코코 뭐 눈, 코코코코코코코 입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도 하면서 아이의 집중력이 엄마에게 오도록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동작 이런 것들에 오도록 하는 게임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보면서 이렇게 코코코코코 머리 이런 걸 너무 잘한다면 그 다음에는 엄마가 목소리랑 손짓이랑 다르게 하면서 아이에게는 엄마 목소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아니라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해본다든지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다양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스트롭 효과 게임입니다. 어떤 충돌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특정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방해하는 자극은 주의를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적힌 파랑이라는 글자를 보고 파랑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빨강이라고 색깔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스트롭 효과를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 주의력이 좋지가 않고 자주 실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스트롭 효과 검사들을 잘 수행하지 못해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간단한 스트롭 검사, 그 스트롭 효과 게임은 숫자를 2, 2, 3, 3, 3, 4, 4, 6, 6, 6, 6 이런 식으로 막 적어 놓고 숫자의 수에 관계없이 같은 숫자가 몇 개씩 나열이 되어 있는지 답해 보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아이는 2, 3, 4, 6 이런 식으로 그 숫자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보고 2, 3, 2, 4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게임을 해보고 또 반대로 다시 쓰여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는 게임을 하면은 역습 트룹 훈련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다시 숫자를 보고 2, 3, 4, 6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주의의 전환이 약하면 이 두 가지 방식의 게임을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스트롭 효과 게임을 통해서 어떤 무관한 자극이나 정보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필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도 가능하고 글자도 가능하고 색깔이나 숫자나 글자의 크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아이에게 맞는 여러 가지 스트롭 효과 게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사라진 것 찾기라는 게임인데요. 기억력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의의 전환을 활용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앞에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사물이나 장난감을 놓고 아이가 그것을 10초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뒤돌아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이가 그 물건들을 살펴보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가 이제 사라진 거 찾기 게임을 되게 잘한다면 이제는 추가된 걸 찾기 하는 게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보지 않게 한 다음에 새로운 물건을 한 가지를 추가하고 아이가 그 물건들을 딱 살펴본 다음에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맞춰보는 게임이죠. 이게 10개는 처음에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가지를 몇 개 적은 숫자로 하시다가 나중에 뭐 10개로 늘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의력 게임들은 그 게임 자체로 무언가를 학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주의 집중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식을 습득할 때나 학습이 일어날 때,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럴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주의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